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고 결과를 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 사업에 매몰될 수 있어요. 이 매몰된다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란 얘기겠죠.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의 저자 팀 페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매번 배송 대행지 들어가셔서 한 건 한 건 수동으로 주문서를 등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시간 개념 없이 주문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내가 나름 바빠 보이고 판매를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매출이 처음에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기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항상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고됐거든요. 주문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초보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외 구매 대행 주문 처리하는 방법을 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초보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문 처리부터 부가세 장부 정리까지 그리고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양식까지 전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주문 처리 과정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럼 주문을 수집하고 일본에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배송 대행지에 주문서를 등록을 할 겁니다. 그 주문서에는 상품 정보와 고객의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주문 처리가 다 된 건들을 송장 처리를 할 겁니다. 송장 처리하고 난 뒤에 부가세 소명 장부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한번 트래킹을 일본에 주문 넣은 상품들이 이제 일본 송장 번호가 발행이 되겠죠. 그거를 트래킹을 입력한다. 배대지에다가. 그리고 취소나 품절 건이 생겼을 경우 재주문을 넣는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전혀 어렵지 않고요. 주문 처리 원칙이 있어요. 대신에 하루에 딱 한 번만 하시는 겁니다. 구매 대행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이 주문 처리를 하루에 여러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소싱이나 판매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딱 한 번만 주문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주문 처리 안 하고 있다가 취소 요청 들어오면 내가 그거 주문 넣었으면 돈 버는 건데 그런 건 좀 아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취소 처리하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송장 처리하고 주문 실제로 넣어도 반품 신청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취소할 사람은 취소하고 반품 신청할 사람은 반품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번만 주문 처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문 처리 순서는 아셨으니까 이제 주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의 무료 혜택 코드를 더보기란에 넣어드릴 거니까 꼭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샵마인 가입 및 설치를 완료를 하셨다면 플랫폼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여기 설정 누르셔서 쇼핑몰 계정 관리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계정을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엑셀 양식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배송 대행지에 업로드를 할 때도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엑셀을 이용해서 신청서를 등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부가세 소명 장부를 정리를 할 때도 엑셀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주문서가 단 한 건만 있다고 하더라도 엑셀을 이용하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 엑셀 양식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한테 양식을 각자 만들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어요. 쿠로로지 배대지 값에 맞춘 양식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가세 소명 장부를 뽑을 때 제가 공유해드릴 부가세 장부에 맞는 양식으로 뽑을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계정 들어가서 세팅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양식 순서를 이미지를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보시고 샵마인에서 직접 세팅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쿠로로지 엑셀 업로드 양식이랑 부가세 소명 자료 양식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신규 주문 탭 들어와 보시면 저는 지금 주문건이 들어온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신규 주문 들어오셔서 수집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주문건들이 이렇게 짜르륵 뜰 겁니다. 뭐 한 건이든 10건이든 다 뜨겠죠. 그 주문건들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주문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송 대기 탭으로 가셔서 수집하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방금 신규 주문을 수집했었던 건들이 요 엑셀 생성 대기에 여러분들이 방금 수집한 주문 건들이 짜르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항상 상품명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문을 이제 여러 건씩 받게 되면 같은 상품을 짜르륵 주문 넣어야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이 여러 번 주문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 순으로 놓는 게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내림차순으로 해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엑셀 파일 생성. 제가 방금 설정을 해놨죠, 저는 이미.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여기 부가세 소명 장부는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쿠로로지에 엑셀 업로드하는 양식으로 놔두시고 엑셀 파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 샵마인에서 제가 설정해 놓은 양식 순서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세요.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쿠로로지에 실제로 업로드하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엑셀 파일 여기다가 값 붙여 넣기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엑셀을 보면서 주문 처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주문 처리를 하고 난 뒤에는 배송 대행지에 업로드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고객 정보랑 저희가 주문한 상품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여기 있는 이름들은 전부 다 제가 가명으로 만든 거니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양식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맨 앞에 있는 묶음값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사람 이름이 똑같죠. 김원종이라는 사람 이름이 똑같아서 이 사람한테는 한 번의 배송비로 두 건을 같이 보내는 게 이득이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번호로 이렇게 똑같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송 대행지에 올라갈 때 같은 주문건으로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나갈 배송비가 한 번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묶었는데 묶어서 나는 배송비를 한 번 아끼지만 고객은 관부가세를 내게 생겼다라고 하면 묶지 않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배송지입니다. 제가 샵마인에서 기본값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JPC로. 이게 뭐냐면 쿠로로지에는 항공이 있고 해상이 있죠. 저는 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뽑히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추천을 받고 운영을 하신다면 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근데 만약에 해상은 좀 답답할 것 같아. 항공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도움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JPA라고 돼 있죠. 항공의 경우는 JPA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JPA로 변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샵마인 양식에서 JPA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애초에 뽑히는 값이. 자, 그리고 배송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배송으로 나오는 거고요. 쿠로로지에 혹시 대행을 맡겼다, 결제 대행을 맡겼다라고 하면 구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성함이나 이런 개인 통관 고유보가 이렇게 다 맞춰서 들어온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일치라는欄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샵마인에서 개인 통관 고유보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서를 뽑을 때 이 통관 고유보 옆에 일치, 불일치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뽑히게 해놨습니다. 설정을. 그래서 원래 쿠로로지 엑셀 업로드 양식에서는 이게 일반 전화인데 근데 사실 여기가 어차피 공란이기 때문에 주문 넣으면서 통관 고유보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체크를 하라고 여기 옆에 나오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불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셀러라이프 오셔서 여기서 통관 고유보 조회하셔서 잘못된 사람은 연락해서 이 통관 고유보를 올바르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 일치하는 걸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실제로 쿠로로지에 업로드할 때는 필요 없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을 효율적으로 넣기 위해서 확인용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지워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관세 부담 같은 경우는 고객 부담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판매자들이 직접 대납을 할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 고객 부담, 2번은 판매자 부담입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 도움말 보시면 다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를 고객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으로 기본적으로 뽑히게 샵마인에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주소 다 이제 패스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고객들이 주문 넣을 제품 수량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온 거고 저희가 입력할 건 주문을 넣으면서 상품 단가 입력하고 이미지 URL, 상품 URL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입 오더 번호랑 쉬핑 네임 부분에도 원래는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값이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 어떤 값이라는 게 뭐냐? 요거는 배송비를 포함한 정산 예정 금액이 들어오게 해놨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문을 넣으면서 역마진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면서 주문을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요 상품에 대한 주문을 넣을 때 여기다 URL 넣고 주문 넣을 때 이 제품이 역마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여기다가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지워지고 여기에 주문 번호를 넣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취소됐다. 품절됐다. 이러면 그냥 지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값도 전부 다 주문 번호로 나중에는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쉬핑 네임 같은 경우에는
주문 고유 코드, 샵마인에 있는 각 주문건마다 주문 고유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송장 처리할 때 이 코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뽑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값도 나중에는 지워지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보시면 요 검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형 화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피가 큰 경우,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경동이나 대신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고객이 납부하게 할 거면 1번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저는 고객 납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적정 박스 재포장도 뭐 굳이 신청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신청으로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으시면서 내가 이거는 깨질 것 같고 비싼 상품이고 이럴 경우에는 추가 완충제 신청이나 이런 쿠로 안심 케어 가입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여기 도움말 보시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러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엑셀 양식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간단히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주문을 넣어 봐야겠죠. 그럼 이제 주문 처리를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컴퓨터 화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알탭을 좀 여러 번 할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문을 넣을 때는 이 상품명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찾아서 주문을 넣어야겠죠. 자, 근데 저희가 직접 소싱을 했으니까 이런 품번을 토대로 그냥 라쿠텐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싱한 소싱처를 다 기억을 한다면 그 기억을 토대로 들어가서 주문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문 처리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구했다고 가정하에는 사실 이 제목만 보고 너가 주문을 넣어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다 저장을 해놨었죠. 마진 계산기에다가요. 제목을 토대로 검색을 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치 링크가 있어요. 저희가 판매처 링크를 다 달아놨죠. 이 판매처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옵션이 살아있는 걸 주문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문을 넣으시면서 항상 포인트, 쿠폰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제품의 재고가 살아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건 내가 제품을 찾았고 마진 계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진 계산을 할 때 이제 제품의 엔화는 9,900엔인데 여기 보시면 쿠로로지 양식에 제가 요 사입 오더 번호에 정산 예정 금액이 뜨게 해놨었죠. 정산 예정 금액을 보니까 143,040원이에요. 그럼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계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남으니까. 엔화 대비했을 때 내가 정산받는 금액이 훨씬 크니까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비슷하다. 금액이 너무 비슷해. 진짜 남는지 안 남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이 마진 계산기에서 오늘의 엔화를 일단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엔화. 오늘의 엔화가 한 97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를 빵프로로 놔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정산을 받은 금액, 정산 예정 금액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 제외된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빵프로로 수정을 해주시고 제품에 엔화를 넣어주시고 무게를 산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에다가 이 정산 예정 금액, 사입 오더번호에 나온 정산 예정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배송비는 빵원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9,900엔짜리 주문했을 때 정산 예정 금액이 143,000원이라면 남는 금액이 35,000원이구나. 그러면 주문을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이 크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주문을 넣어도 된다고 판단이 드셨으니까 요 URL을 복사를 하셔서 상품 URL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URL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주문을 넣진 않겠지만 요거를 주문을 넣게 되면 이제 오더 번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품목 분류가 있습니다. 품목 분류는 뭐냐면 이게 골프화죠. 골프화. 골프화에 관련된 품목 통관할 때 필요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품목 분류예요. 그래서 골프로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하나의 주문건이 끝이 난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이 비싼 거고 검수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추가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게 필요 없다 라고 하면 딱 이 정도가 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제품들이 다 동일한 제품이라고 가정하고 주문을 다 넣었다고 영마진이 아닌 상태에서 주문을 다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만 품절이어서 취소 처리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 여러분들이 취소 처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 취소된 사람이 차명화라는 사람이죠. 차명화. 그럼 샵마인으로 넘어갑니다. 샵마인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엑셀을 생성했기 때문에 오늘 수집한 주문건들이 엑셀 생성 대기에 있다가 송장 번호 입력 대기로 넘어갔을 겁니다. 방금처럼 똑같이 주문 순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상품명 정렬하시고 이 차명화라는 사람의 주문건만 취소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샵마인 내에서도 취소 처리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취소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 사람 것만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럼 지워졌죠. 그러면 주문도 다 넣었고 이제 쿠로로지에 업로드를 하기 전에 요거 상품명을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구글로 이렇게 가세요. 구글 번역에다가 그냥 복사하고
요거 다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문명으로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문명 번역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내가 주문도 다 넣었고 업로드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 저장된 파일을 이제 쿠로로즈에 업로드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배송 대행에서 주문서 등록, 배송 대행 엑셀 등록이 있는데요. 주문서 등록으로 들어가면 여기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따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귀찮겠죠. 엄청나게 귀찮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방금 엑셀로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배송 대행에서 엑셀 등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그냥 전부 다 한꺼번에 파일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양식을 조금씩 바꾸면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작성했었던 양식을 업로드를 하는 거죠. 자, 주문이 업로드가 완료가 됐다고 뜨죠. 그러면 종합 현황을 눌러볼게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주문했던 모든 주문건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등록이 된 겁니다. 지금 통관번호 브리치라고 뜨는 건 제가 다 가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저희가 실제 주문 넣었죠.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 업로드 했죠.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음번은 송장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엑셀 저장을 눌러봅니다. 그럼 종합 현황이라고 엑셀을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주문을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짜르륵 뜨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실제로 주문을 넣을 때는 잠깐 봐볼게요. 김원종이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여기는 역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렬을 해줘야겠죠. 이 주문 번호에서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시면 필터를 걸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 그랬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주문 넣은 순서대로요. 이게 송장 처리를 하는 것과 그리고 장부 정리하는 것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받은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 운송장 번호 탭이 있습니다. 해상으로 보내면 CJ 대한통운입니다. 쿠로로즈 해상은 CJ 대한통운이에요. 그 번호가 이렇게 짜르륵 뜬 겁니다. 그러면 송장을 이제 다 뽑은 거죠. 저 송장이 실제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도 똑같은 송장으로 배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송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엑셀 주문서를 생성을 뽑았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13건의 주문건들이 이 송장 번호 입력 대기에 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것들을 클릭을 하셔서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너가 송장 번호 다 일일이 기입해서 넣고 여기다가 업로드 해라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빈 공간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주문 고유 코드는 아까 어디 있었죠? 저희가 처음에 쿠로로즈에 업로드할 때 주문서 양식 뽑았을 때 제가 엑셀에 주문 고유 코드가 들어오게 설정을 해놨었죠. 이거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송장 번호는 어디 있었죠? 송장 번호는 방금 전에 배송 대행지에 주문서를 업로드한 뒤에 뽑았죠. 송장 번호를 여기 운송장 번호를 여기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사는 CJ 대한통운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끄시고 샵마인으로 가셔서 여기 발송정보 일괄 등록 탭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장 넣은 순서까지 해서 다 동일하죠. 주문 넣은 순서랑 송장 번호 넣는 순서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 업로드 하셔서요. 그러면 이제 요 발송 처리 대기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송장 넣고 바로 발송 처리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장부 양식을 한 번 더 뽑아야 돼요. 송장이 들어간 장부 양식을 한 번 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엑셀 파일 생성을 누르셔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양식을 더 만들었죠. 부가세 소명자료 양식으로 엑셀 파일을 한 번 더 생성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발송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주문 넣고 쿠로로즈에 주문서 다 등록했고 그 다음에 샵마인에서 송장 처리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 소명장부 양식까지 뽑은 겁니다. 순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발송 처리를 하시기 전에 먼저 부가세 장부 양식을 뽑으시는 겁니다. 송장이 들어간 상태에서요. 자, 그러면 제가 부가세 소명장부 양식도 따로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드린 이미지대로 양식을 만드셔서 뽑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 가셔야겠죠. 요거까지, 요 신용카드 10가지만 복사를 하셔서 제가 드릴 이 양식에다가 소명장부 양식에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쭈르륵 들어오죠. 자,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하셔야 될 건 요 날짜 있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2월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3월 장부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동 복사 하신 다음에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하셔서 3월 거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날짜만 3월 거 들어가셔서 날짜만 2025 3월 1일
하면 이렇게 날짜까지 전부 다 맞게 수정이 됩니다. 수식을 다 걸어놨어요. 자, 어쨌든 2월 걸로 예시를 드릴 거니까 날짜는 이대로 두고요. 제가 지금 복사를 해왔는데 빈칸이 있죠, 빈칸. 사입 오더 번호, 저희가 라쿠텐에 주문 넣었던 번호랑 구매 금액 단가 같은 경우는 샵마인에서 뽑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라쿠텐에 주문 넣은 정보들은 쿠로로즈엔 있지만 샵마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디 있냐? 아까 종합 현황에서 뽑았었잖아요. 쿠로로즈에 업로드를 한 후에 요걸 뽑았었죠. 아니면은 쿠로로즈에 업로드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입 오더 번호, 요 주문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구매 금액 단가 있죠. 라쿠텐에서 주문 넣었던 금액 요걸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장부 정리가 끝이 납니다. 자, 이게 내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 그럼 일본을 기입하시면 일본 엔화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고요. 미국이다. 그러면 달러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고, 유럽이다. 뭐 독일이다. 그러면 유로에 맞춰서, 그리고 영국이다. 그럼 파운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맨 끝으로 가보시면 여기 있죠. 오늘의 엔화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엔화를요. 저희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입 비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 부가세 매출이라고 찍히는 거 있죠.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저희는 부가세 신고를,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이 판매 마진을 부가세로 신고를 합니다. 수수료 마진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가세 매출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산 예정 금액에서 우리 매입 비용을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린 수수료를 지출을 했으니까, 플랫폼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 있죠. 결제한 금액과 결제한 배송비에서 이 매입 금액을 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수수료를 내는 거 있죠. 그거는 세금 계산서가 다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택스에 다 이미 매입 비용으로 다 산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부가세에서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가세 장부를 정리할 때 부가세 매출을 이 정산 금액에서 빼버리면 매입이 두 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매입한 뭐 예를 들어 플랫폼 수수료든 광고비든 뭐 이런 것들은 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니까 매입으로 잡히지만, 저희가 해외에서 매입한 금액들 있죠. 이런 매입 금액들, 이런 거는 홈택스에 찍힐까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장부를 매일매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가세 매출을 보시면 사실 국내 도소매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매출을 이 판매 금액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부가세 매출이 5만 원대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판매 마진으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입 비용을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몰라요. 저희가 얼마 결제하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안 좋은 버릇이고 나중에 밀어서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꼭 정리를 하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고, 어쨌든 국내에서 매입한 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찍히고, 해외에서 매입한 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송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송비를 건 바이 건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본으로 송금을 할 거고, 송금할 때마다 인보이스도 받고 송금 내역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송금할 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2월 1일 날 매입 비용이 125만 원이 나왔다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주문 넣은 데를 보면 125만 원이죠. 이게 한 달치가 쌓이겠죠? 그걸 여기에 총 월 매입 비용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달에 딱 2번 정도만 배송비를 입금했다고 쳐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입금을 하는데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자,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내가 50만 원을 2월 1일 날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50만 원 매입 비용이 월간 총 매입 비용에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수식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장을 맡기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할 때도 요걸 기반으로 매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매번 건 바이 건으로 배송비가 얼마 나왔는지를 다 작성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배송비를 입금한 내역은 무조건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폴더별로 꼭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실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일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찍힌 부가세랑 지금 여기에 찍힌 부가세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비용에서 부가세를 공제받는 게 있습니다. 뭐 솔루션 비용이든 광고 비용이든 뭐 월세든 아니면은 뭐 내가 식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이신 분들은 뭐 얼마 공제 못 받지만 일반이신 분들은 공제를 받겠죠.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예상 부가세의 차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신고는 여기 있는 부가세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매입을 진행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셨다면 홈택스에 다 찍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얼마 정도 남겼는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마진은 16만 원이지만 플랫폼 수수료, 뭐 솔루션 비용, 광고 비용, 그래서 부가세 좀 줄어들고 해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정도를 벌었을까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그 반품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면 인건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매는 16만 원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경우에 보니까 30만 원 마이너스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부 정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도 하루에 한 번, 장부 정리도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딱 하루에 한 번만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전 실제로 직원이 딱 하루에 한 번 주문 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돈 버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소싱이나 상품 등록이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초보를 갓 탈출했을 때 이렇게 엑셀을 통한 방식으로 주문 처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월 매출 한 1억 정도는 혼자서 커버를 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구글 시트 같은 걸 이용해서 주문 처리를 최대한 더 간결하게 해서 직원한테 이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식은 양식 설정, 복사 붙여넣기 말고는 저한테 배워 가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방식을 소개하고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쉬운 방식조차도 엑셀을 잘 못 다뤘던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시도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오늘 이 방법이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서 생각을 끝내실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말한 방법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장시켜줄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들을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초보분들한테 그런 발걸음을 떼게 해드리는 영상을 오늘 촬영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문 처리를 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